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3월달 첫 진도고요. 3월, 4월달도 기본서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뭐 1월, 2월달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건 없고 기본서 한 번 더 반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또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늦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왜냐면 이제 어차피 뭐 1월, 2월달에 했어도 잘 기억을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하시면 되니까 아직 그게 늦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하셔도 충분하고, 특히 중개사법은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에 정리가 되는데 이번 주랑 다음 주는 어려워요. 2주만 어떻게 잘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니까 그냥 좀 버텨보자. 그리고 1차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지. 아직까지도 2차는 그냥 수업만 듣고 버티시는 거예요. 1차가 중요하다. 1차가 6월달까지는 돼야 돼요. 민법 학개론이. 그래야만 2차까지도 끌고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공고가 이번에 나왔죠. 공고가 이제 중개사법이랑 공법을 같이 보고요. 한 20분 쉬었다가 공시세법 보고, 그렇게. 그러니까 또 이제 소문이 돌고 있어. 벌써부터 2차 어렵다 하더라. 또 헛소문이 막 돌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 우리 첫 해고 아직 뭐 시험도 안 보고 문제도 안 내는데 뭘 어렵고 그렇게 헛소문이에요. 다 낚이시면 안 되고, 만약에 올해 봐봤더니 2차 성적이 생각보다 잘 나온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려워질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올해는 첫 해니까 괜찮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기본서를 보시면요, 10페이지 보시면 되고, 10페이지 목적과 성격 돼 있네요. 목적과 성격. 목적은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왜냐면 법조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조문이 아니면 뭐 그렇게 안 중요한데 법조문이어서. 그래서 박스 1번 목적 보시면 양가로 1번, 2번, 3번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양가로 1번,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공인중개사 업무가 키워드, 동그라미. 공인중개사 법이니까요. 당연히 공인중개사 업무를 정할 거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법인데 설마 변호사 업무를 정해요? 말도 안 되잖아. 공인중개사법이니까 공인중개사 업무를 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려는 건 중개업이니까 양가로 2번에 부동산 중개업 돼 있고, 그렇죠? 우리가 하려는 건 중개업이다. 시험 붙고 아무것도 안 할 생각 아니었잖아요. 중개업 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거창하게 국민 경제에 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 가지 키워드. 요거를 밑에 참고 보시면, 제가 참고 동그라미 2번에 부동산거래 신고법의 목적과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같은 법이었었어요.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 신고법이 법 하나였다가 분법이 된 거예요. 따로따로. 그래서 목적도 따로따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법의 목적인지 헷갈리고 있으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법 목적은 왼쪽에 있는 거, 아까 공인중개사 업무, 그다음 중개업, 그리고 경제. 부동산거래 신고법은 올해의 명칭도 약간 바뀌었죠. 그 신고 위에다가 신고 등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신고 등.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 신고랑 허가까지도. 그래서 첫 번째 목적에, 그 표에서 오른쪽 첫 번째 목적에 신고 및 허가라고 돼 있잖아요. 신고 등, 신고 등에 관한 법이에요. 그래서 신고랑 허가. 그리고 부동산 거래 질서, 국민 경제는 공통이네요. 우리는 두 번째 목적만 체크하고 주의하시면 돼요. 중개업인지 부동산 거래 질서인지, 그것만. 중개업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 질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두 번째 목적만 되고, 이것도 그냥 뭐 한두 지문 꼽사리 껴서 나오면 나와요. 독자적으로 나오긴 좀 그렇고. 옆에 11페이지 성격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이것도 한번 그냥 읽어만 보시면 돼요. 양가로 1번 기본법 일반법은 첫 번째 줄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 기본이 된대요.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줄에 예를 적어놨어요. 중개 보수가 궁금하대요. 뭘 봐야죠? 공인중개사법. 민법이나 뭐 다른 법 본다고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개 관련된 거에서는 기본법이다 해서 기본법, 일반법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양가로 2번 특별법은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둘 중에서 법조문수 적은 게 특별법. 공인중개사법은 법조문수가 51개밖에 안 돼요. 양이 적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특별법이 돼요. 민법은 1000조 넘어가고 법조문수가, 상법은 800조 넘어가요. 장난 아니거든요. 우리는 51개밖에 안 돼요.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 법조문수가 적다 해서 특별법,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특별법이 됐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먼저 적용된대요. 그러니까 민법, 상법보다 먼저 적용되는 거예요. 양가로 2번에 두 번째 줄 맨 옆에 보시면 민법과 상법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법이 먼저 적용된다. 그래서 특별법이다. 우리가 법조문 수가 적으니까 특별법 이렇게 판단하고 효과는 먼저 적용된다. 이렇게.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민법, 상법보다 먼저 적용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양그로 3번 사회법은 같은 말들을 좀 체크해 놓으면 돼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맨 옆이네요. 이런 의미에서 혼합법이라고도 하고 중간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회법, 혼합법, 중간법은 같은 말이래요. 혼합법 무슨 말? 섞여 있다. 공법적인 거, 사법적인 게 섞여 있대요. 다 같이 들어있는 거. 중간법은 중간에 위치한대요. 공법, 사법 중간에. 공법은 국가가 하는 거, 사법은 개인끼리 하는 거. 그런 내용들이 혼합되어 있대요. 그래서 혼합법, 중간법, 사회법 이렇게 부르고 한 줄 더 내려오면 거기서 이제 다섯 번째 줄이죠. 사법적 요소로 그러니까 개인끼리 하는 거는 중개 계약, 손해배상 이런 거. 개인끼리 하는 거. 계약은 개인끼리. 개인이 개인에게 손해 입히면 돈 물어주죠. 손해배상. 국가가 손해 입히면 국가배상이에요. 개인끼리는 손해배상. 그리고 공법적인 건 뭐다? 국가가 하는 거. 그래서 지도, 감독, 일을 잘하나 감독하겠다 아니면 제재를 한다. 국가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한다 생각하면 다 그냥 공법적인 거. 개인끼리면 사법적인 거. 이런 내용들이 법조문 속에 다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혼합법. 혼합되어 있다. 공법적인 거, 사법적인 게. 뭐 그런 의미고. 양그로 4번 국내법은 쉽죠? 한국에 있는 것만 적용되는 거. 외국에 있는 건 적용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역시 그냥 참고. 최근 들어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이게 성격이. 목적은 가끔 한두 지문 나와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넘겨보시면 본격적으로 이제 중개 관련된 건데요. 12페이지 중개대상 물, 중개대상 권리, 중개대상 행위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개대상은 중개할 수 있는 그런 말이고 물, 물건이에요. 권리, 행위는 행위인데 물건은 토지, 건축물 그런 건 물건이거든요. 소유권이다. 뭐 임차권이다. 그런 건 권리고. 매매 같은 거는 사고 파는 행위니까 행위다. 이렇게. 어떤 것들을 중개해 줄 수 있나? 첫 번째 중개대상 물. 중개대상 물.